셀렉트 문장 143페이지 예제를 보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기본 문법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데 그 대소 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쿼리는 SQL 문장 작성할 때 DB 오라클 SQL은 데이터가 아니고 그 처리 명령문인 경우에 처리문인 경우 대소 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소 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select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시고, 거기도 이제 테이블명, 컬럼명이 ename, 콤마, 그 다음에 salary, ser 쓰시고, 엔터 쳤습니다. from 쓰시고, 그 세미콜론 친 데까지가 한 개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emp, 엔터 치시고, where. 이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잡이, 잡 이꼬르 사용했고요. 이정보 한 개짜리 썼고요. 이정보 두 개짜리 쓰면 안 되고요. 대문자 셀러리 맨, 여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이정보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령어. 아시겠죠? 여기가 명령어가 끝난 거예요. 처리문 한 개가 SQL 문장, 여기가 처리문 한 개의 끝 이렇게 쓴 거고요. 이게 끝이라고 쓴 거는 지금 저희가 세미콜론을 찍으면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되셨나요? 그 엔터 쳐가지고 쓰는 거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엔터 쳐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들여쓰기도 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실행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시고요. 이게 아무것도 없네요. 셀러리 이네임하고 셀러리 셀렉트했는데 엠플로이 테이블에서 하자. 이게 항목 이름은 나왔어요. 제가 세일즈맨 S 빠졌네요. 세일즈. 그래서 데이터인 경우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썼고 S 찾았더니 이게 네 명이 지금 세일즈맨입니다. 세일즈맨. 그래서 잡도 추려고 하자. 야, 얘가 잡이 제대로 된 게 맞아? 해서 잡을 추려고 하자. 그럼 잡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시면 여기 이제 세일즈맨, 여기 잡이 세일즈맨에 해당되는 사람만 불러왔다. 이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이거 대소문자 구별하는 게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안 하고요. 저희가 셀러리맨을 소문자로 써보시면 지금 여기 세일즈맨을 여기 이제 세일즈맨 이렇게 소문자로 쓰셔서 사용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유를 아시죠? 데이터인 경우에 소문자와 대문자의 코드값이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드값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문자로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코드값으로 만들고 코드값으로 비교하는 거죠. 했을 때 대문자의 코드와 소문자의 코드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어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 데이터는 똑같이 써야 되는구나. 지금 이제 데이터의 대소문자는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끝났다 썼고, 여기 소문자로 썼는데 이 소문자로 쓴 것에 해당되는 것은 그 데이터인 경우 대소문자 구별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구별해서 사용하세요. 서로 틀린 걸로 쓴다, 이런 얘기죠. 서로 틀렸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시했죠? 네. 서로 틀린 것이고요. 대신에 대문자인데 여기 처리문 자체를 올 대문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올 대문자로. 그래서 덮어쓰기 했고, 이거 캡슐aki 누르고 select, 저희가 select ename, sales, 잡도 집어넣겠습니다. 잡. 그 다음에 from emp 됐고요. 그 다음 where 잡 이꼬르 이렇게 써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실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처리문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인 경우에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만 처리문에 대해서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죠.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답니다. 아시겠죠? 구별하지 않아서 대문자로 이렇게 가져오시나 소문자로 가시면 전부 다 명령어를 먹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얘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게 자동 완성 기능도 있어요.
자동 완성 기능. 저희가 이렇게 쓰실 때 셀렉트 문장 써서 사용할 때 셀 이렇게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누르거나 그냥 내비두면 저렇게 셀렉트가 뜹니다. 그래서 셀렉트 별표 프롬 테이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이제 구조가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한 문법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안 뜨는 경우는 여기 1번 접속이 안 됐다. DB 접속이 안 되면 안 뜹니다. 2번 위에 게 틀리면 안 뜹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틀려가지고 오류가 나고 있는 상태면 밑에도 오류가 났기 때문에 자동 완성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경우는 이게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 완성을 시켜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뜬다 이러면은 좀 이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대문자로 쓰고 어떤 경우에 소문자로 쓰냐. 지금 위에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SQL 표준화 이렇게 해서 SQL 표준화라는 것을 시켜라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회사에서 이런 걸 구분하게 쓰는데 예약어, 리저브드 워드, 예약어에 해당되는 것은 대문자로 사용한다. 대문자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만든 거, 그러니까 테이블 이름, 변수 이름 이런 거는 소문자로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작성하는 거, 개발자나 이제 DBA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은 소문자로 사용합니다. 되시겠죠? 단어가 충돌이라고 해서 단어를 길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더바를 씁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낙타 표현식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낙타 표현식 이런 거 쓰지 않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의미가 다른 단어를 이제 이어서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하면 언더바를 사용합니다. 언더바 사용. employee number, 그래서 이게 employee number, EMP number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길게 써야 돼요. 단어를 계속 이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이제 만약에 employee 이거 맞나? employee 사원번호. 저도 영어에 좀 약해가지고 많이 도와줘요. 사원번호. 이렇게 해서 어학사전. 어학사전. 파파고한테 치면 나오죠. employee, EYE네요. employee, identity number.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넘버로 쓰시면 만약에 employee 넘버를 써야 된다. 그러면 언더바를 쓴다 이거죠. 언더바 넘버. 왜냐하면 얘네들이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처리할 때. 이해되시겠죠?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이런 처리문에 해당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SQL 표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켜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DB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쓰면 막 뭐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대문자는 별로 틀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대문자는 잘 안 보거든요. 안 보고 소문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중점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지켜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올 수업 시간에 이제 올 소문자 쓰는 거를 좋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 이런 경우에는 위에 거 작성하실 때 셀렉트는 대문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셀렉트는 대문자, employee number는 소문자, 이네임 소문자. 그 다음에 셀러리도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셀러리, 잡도 제가 만든 거서 job 이렇게 잡, job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풀업은 대문자, emp 소문자. 되시겠죠? 예. 그 다음 밑에 잡도 소문자, gob 잡 소문자. 이렇게 쓰시면 지금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형태가 딱 요거는 대소문자 구별해 쓰니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쓰셔야 되고. 되셨죠? 네,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해라가 이제 SQL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를 시켜서 작성을 해라.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쓰시는 거를 이제
DB 처리를 주로 하시는 회사에서, 솔루션 회사가 DB 처리를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회사에서는 이거 대소문자 구별해서 써야지 이렇게 된다라고 교육을 시키고요. 이거를 안 지키면은 이제 막 뭐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코딩할 개발자가 솔루션 회사 가면은 제일 많이 혼나는 게 저것 때문에 많이 혼납니다. 저를 안 지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되시겠죠? 자, 이제 이제 보겠습니다. 얘가 맨 처음에 가서 실행되는 곳이 어디냐? 그 셀렉트 선택을 합니다. 예. 근데 어디 선택을 해요? 엠플로이 선택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엠플로이에 선택한 것을 요게 1번입니다. 가서 여기서 이쪽에 가서 선택을 하자. 되셨나요? 네. 선택을 하고요.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서 이거 선택하는데 조건에 맞는 데이터. 그래서 요게 지금 조건에 맞느냐? 잡에 해당되는 게 조건에 맞는 데이터냐? 그럼 요거를 선택해서 가져오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가져오는데 그 외어 문장이 먼저, 순서가 외어 문장이 먼저인가? 왜요? 선택이 먼저겠죠? 데이터를 먼저 이 정도 선택을 해서 얘가 2번일 것 같아요.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조건에 맞는 게. 그러니까 1번이 from 뒤에 나오는 데이터 덩어리가 1번입니다. 얘가 지금 from 뒤에 나오는 게 제일 먼저 가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employee에서부터 employee 안에 있는 ename, employee 안에는 salary, employee는 job. 아시겠죠? 되셨네요. 그 중에 이제 셀러리 네임과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 셀렉트가 선택하다.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그 employee의 데이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얘를 선택해서 가져온다. 그래, 가져올 때 사용하는 키워드 select입니다. select. 되시겠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할 때 쓰는 키워드 select고요. 그 from 다음에 데이터 덩어리. 어디서부터 이렇게, 제가 테이블이라고 이해 안 하고 데이터 덩어리라고 이해하는데, 그 셀렉트 from 뒤에 셀렉트가 더 올 수도 있어요. 셀렉트로 가져와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가상 테이블이라고 해서 셀렉트 문장을 저장해 놓은 거를 실행해서 나온 데이터도 그 from 뒤에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테이블 이름뿐만 아니라 테이블과 셀렉트 문장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하고요. 셀렉트 문장을 쓰면 보기 좋게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쓰시면 셀렉트에서 막 쓰면 여기 데이터가 나오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데이터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ere가 조건입니다. 조건. where 조건. 그래서 그 셀렉트가 가져오는 거 선택해서 가져오는데 어디서부터 가져오느냐? 이제 이게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가 있는 곳이 from이라고 쓰면 from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덩어리라고 썼고, 데이터가 많은데 그 중에 선택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처리가 돼서 사용이 됩니다. 되시겠죠? 네, 처리가 되고, 얘는 이제 그 속성 이름을 바꿀 때 무슨 키워드를 쓴다? as 키워드를 쓴다. 블랭크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따로 붙일 수 있다. 별명을. 그 테이블 이름도 붙일 수 있습니다. 테이블도 붙여서 여기다가 as 쓰시고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시면, 지금 요거는 빨간색 났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빨간색 났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패턴이 틀렸습니다. 구분 오류가 난 거예요. 아, 얘는 as를 쓰면 안 되는구나. 테이블 좀 쓰실 때는 as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한가 띄어서 붙여서. 그러니까 얘는 as를 안 써야 되고 얘는 써야 되고 헷갈리죠? 그러니까 똑같이 안 쓰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안 쓰면 되고요. 얘가 ename이 어디 있는 거죠? 2에 있는 거죠. 2.ename. 그 다음에 이 안에 salary. 2.salary. 2.job. 그 from 뒤에 데이터를 이렇게 한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콤마를 이용해서 계속 붙일 수 있어요. 테이블을.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똑같은 이름이 나오면 똑같은 이름 중에서 얘가 어디 있는 놈이지? 라는 그 자기 소속값을 밝히셔야 돼요. 그게 요게 객체, 요게 속성. 되셨나요? 되시겠죠? 소속을 밝히셔야 돼요. 이때 EMP라고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짧게 써야 합니다. 그럼 여기다 alias를 붙이는 거죠. 별칭을 붙여요. 얘가 1번 간다면 여기가 1번 갔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emp.ename이라고 써야 돼요. 2.ename이라고 써야 돼요. 2.ename이라고 써야 돼요. 앞으로 얘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2라고 부른다. 2로 불러서 가져와야 한다. 되시겠죠?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2.ename, 2.salary, 2.job. 근데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employee에서만 가져옵니다. 그럼 이걸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게 중복이 되지 않으면, 이름이 중복이 안 되면 이걸 생략해도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된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확실히 알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얘를 이제 쓰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앞에다 계정도 쓸 수 있어요. 계정. 스코 여기 db 퍼블릭, db가 이제 지금 뭐 사용할 때 emp 퍼버 점 이렇게 써가지고 소속감을 더 이렇게 앞에 것까지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잡은 여기 잡은 2의 잡이 되는 거죠. 이렇게 2의 잡 이렇게 해서 그 소속감을 줘가지고 그 얘네들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데이터는 대소문자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쓸 때 대문자 소문자를 얘가 막 이게 대문자 만들려고 막 시프트 눌러야 되거나 캡슐하키 눌렀다가 막 뺐다가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씁니다. 소문자로. 소문자로 막 써서 수업할 때 소문자로 그냥 쓸게요.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이제 사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화 문장에서 이 꼴이 한 개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바는 두 개를 이용해서 기록하는데, 근데 이가 같다는 건지 할당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느냐. 외화 조건 안에 있는 이 꼴은 조건의 비교, 이 꼴 비교입니다. 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다. 얘는 문자열이나 숫자나 상관없이 이 꼴 한 개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아시겠죠? 해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자바에 해당되는 것을 이 꼴 한 개 써서 이렇게 써서 쓰시게 됩니다. 네. 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셀렉트에서 사용하긴 하는데, 그 147페이지, 147페이지를 한번 쳐서 실행해 보세요. 이런 얘기고요. 그 147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 앞에다 써놓은 것을 이제 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셀렉트. 이렇게 쓰시고, 셀렉트, 그 다음에, 가져오는 거 별표를 했습니다. 별표. 그 다음에 from 썼고, 그 다음에 employee, emp, employee에서 외화 문장 썼고, 이 name 이꼬르 스콧. 그 대문자이면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스콧. 이렇게 써서 찾아보라. 세미콜론 찍고 실행하시면 스콧이라고 이 name이 스콧이라는 사람만 찾았습니다. 되시겠죠? 이때 별표는 모든 항목을 전부 다 의미합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 테이블, employee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여기 모든 항목을 선택한 거죠. 선택을 해서 할 때는 별표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코딩할 때 별표를 절대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별표를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가져오는 것을 어떤 걸 가져와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가져옵니다. 자, 이제 모든 항목을 다 가져오자. 모든 항목을 다. 이게 이제 별표입니다. 별표. 다 가져오자라고 써놓은 건데, 이렇게 쓰시면 그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들, 이게 갑자기 시스템이 느려졌어요. 시스템이 느려졌는데,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별표를 찾습니다. 별표가 있느냐 없냐. 가져오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데이터 확인용으로 쓰는데요. 그 데이터 확인용으로는 좀 쓰세요. 확인용으로 이제 사용 가능. 한데 이제 실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필요 없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뭐가 어떻게 돼요? 느려진다. 이게 다른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괜찮은데, 다른 테이블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연결도 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전체적으로 다 느려집니다. 쓸데없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통신에도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그 총체적인 난국이 발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별표를 쓰는 것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스템이 뭔가 느려지고, 그때 이제 이런 거 시스템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튜닝 하러 오거든요. 시스템 튜닝. 조율을 하러 오시는데, 그때 맨 처음에 보는 게 그 쿼리의 별표입니다. 별표가 있으면 다 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벽쳐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를 잘 안 쓰지만 이거 쓰시고요. 모든 걸 다 가져온다. employee에서 1번 employee. 맨 처음에 가져오는 게 여기죠. 여기 이제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 덩어리를 먼저 선택하는 거죠. 먼저 선택한다. 여기서부터 select, 그 다음에 select, 그 다음에 where. 조건이죠. 여기 where 문장이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에 맞는 데이터는 이제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수컷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구별해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때 조건인데 같다, 같습니다. 이제 같다 이렇게 쓰시면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다, 그 다음에 적다, 크거나 적다. 예,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거는 크다, 같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쓰시고요. 예, 됐죠? 예, 같지 않다. 느낌표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다가 느낌표 붙이면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같지 않은 거. 여기 되는데 올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됐죠? 이게 느낌표 이걸 안 쓴다는 얘기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게 실행 안 됐네요. 키워드 unexpected 종료되지 않았다. 이게 뭔가 어디가 슬래시가 아니라 빼기 2개. 제가 자바 코드를 짜고 있어요. 빼기 2개. 느낌표 자바인지 여기가 자바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 느낌표 이렇게 써가지고 실행하시면 같지 않다 되죠. 이 같지 않다 이렇게 쓰시고요. 같지 않다 느낌표 이꼬르 같지 않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뭐 크다 적다, 크다 적다로 쓰나 작다 크다 쓰나. 지금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네, 이거 아니고 네, 이렇게 같지 않다. 이렇게 쓴 거는 요거는 같지 않다입니다. 같지 않다. 틀린 거. 되시겠죠? 같지 않다를 두 가지로 쓰는데, 느낌표 이꼬르, 그 다음에 적거나 크다, 이렇게 써가지고, 같지 않다. 부동어를 사용해서 조건을 만듭니다. 되셨나요? 예.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같다만 했는데, 지금 연산식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고요. 예. 그 다음에 149페이지 쳐보세요. 이렇게 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요. 이거 조건연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크다 같다 이렇게 해서 조건 중에서 관계연산, 크다, 작다,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주실 때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and, 와 해가지고 논리연산도 사용합니다. 돼서 써가지고 쓰기 때문에 지금 이제 select 149페이지 보면 select, name, 작, 그 다음에 salary, 그 다음 from, employee에서부터 where 가로열고 괄호를 우선 연산한다. 근데 이제 관계연산에 해당되는 거 크다 적다에 해당되는 게 비교연산에 해당되는 게 먼저 연산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지 않다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같지 않다. 이게 기호가 뭐지? 위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같지 않다. 아시겠죠? 이게 느낌표 이꼴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발할 때 느낌표 이꼴이 훨씬 더 보긴 좋은데, 그래서 세일즈맨하고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형밖에 찍고요. 이러면 잡도 써야 되고요. and 쓰시고 and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잡이 뭐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쓰고 어널리스트 이렇게 해서 같지 않다. 세미콜론에서 찍어본 다음에 하세요. 이 맞나? 스페링. 예, 대충 맞은 것 같고 실행을 해보시면 실행이 안 되네요. 올바로 종료가 안 됐다. 인용부 썼고 잡 써놨다. 여기 인용부 여기서 안 찍었네요. 네. 자,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처리되는 걸 잘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세일즈맨이 아니어야 돼요. 세일즈맨이 잡이 세일즈맨이 아니어야 돼요. 잡 세일즈맨 다 빠졌죠? 빠졌고 그 다음에 잡인가? 예,
잡이 어널리스트가 아니어야 돼요. 어널리스트가 아닌 거를 쫙 해서 했다. 두 가지가 아닌 것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아닌 게 얘가 지금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어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그때 쓰는 게 and입니다. and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해서 비교 연산자에 해당되는 걸 했는데 요거 지금 조건 중에서는 이제 비교 연산을 해서 크다 작다 같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어 문장 다음에 조건을 주시는 건데, 조건에 쓸 때는 이제 비교 연산도 사용하지만 이제 연산 플러스 이제 논리 연산, 관계 연산인가? 논리 연산이 맞는 것 같은데. and or와 논리 연산 써가지고 쓸 때 and 둘 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논리 연산에 해당되는 것은 and. 그래서 둘 다 true. 둘 다 만족. 이렇게 될 때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or를 그냥 or라고 씁니다. or 써가지고 얘는 그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게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테스팅하기 위해서 별표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select 별표 이제 from emp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emp 안에 데이터를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쪽에 매니저가 없는 사람은 이제 사장입니다. 사장은 매니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이 커미션이 있는 사람은 영업부입니다. 영업부. 세일즈맨은 커미션이 있고요. 세일즈맨이 아니면 커미션이 없어요. 그냥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널인 거를 비교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널인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써서 웨어 문장 쓰고요. 웨어 됐죠? 저희가 이렇게 쓰실 때 커미션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저희가 이제 커미션이 있는 사원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쓸 때 널 비교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이제 다른 건 널이고요. 널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때 이제 COMM 커미션이 is 널이라고 써야 됩니다. is 널 비교할 때 이퀄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is 널이라고 써서 널인 사람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널은 데이터 자체가 없는 거라서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널인 경우에는 모든 연산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플러스 연산 그냥 널이고요. 비교 연산 널이고요. 무조건 연산하면 널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커미션이 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냥 널이라고 equal 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is 널이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요. 널이 아닙니까? 널이 아닌 사람. 커미션이 없는 사원이 이제 널이 아닌 사원이죠. 커미션이 없는 사원. 널인 사원이죠. 없는 사원. 거꾸로 썼네요. 위에 게 없는 사람. 커미션이 없는 사원. 썼고요. 커미션이 있는 사원. 있는 사원은 널이 아니다.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is not null. 이렇게 붙습니다. not null. 해가지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세일즈맨들은 커미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0도 널이 아닙니다. 얘는 이제 널이 없는데 커미션을 못 받은 거죠. 이 사람은. 이해되시죠? 영업하면서 커미션을 못 받은 거예요. 0은 널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0과 널은 틀려요. 데이터가 틀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비교해서 사용할 때 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커미션 is null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게 됩니다. 커미션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돼서 처리가 되니까 인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처리가 돼서 만들어집니다.